그녀의 보금자리는 월세 40만 원짜리 옥탑방이었다. 창문을 열면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녀의 방 안은 늘 어두웠다. 전기세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그녀는 늘 얇은 이불을 덮고 잠들었고 방의 한 구석에는 고향에서 가져온 낡은 냄비와 코펠이 놓여 있었다. 냄비 안에는 고향에서 보내온 김치가 있었고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사치였다. 그녀는 매일 밤 고향의 냄새가 나는 김치를 먹으며 고향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꿈은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할머니를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이 도시의 차가운 공기를 견디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녀는 퇴근 후 텅 빈 옥탑방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밥은 꼬들꼬들하게 말라 있었고 반찬은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의 불빛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어머니였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그녀가 힘든 것을 알면서도 늘 걱정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었어요. 몸은 좀 괜찮아요. 우리 딸, 엄마는 괜찮아. 우리 딸은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밥은 굶지 않고 먹고 다니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연아, 다음 달에 우리 마을에서 큰 축제가 있잖니. 그때 좀 내려오려무나. 엄마 몸이 조금 안 좋은데 그래도 우리 딸 얼굴 보면 금방 나을 거야. 엄마 몸이 안 좋으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당장 내려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별것 아니야. 그냥 우리 딸이 남자친구랑 같이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 딸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혼자 있을 거니? 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그동안 어머니에게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짓말을 해왔다. 어머니가 혼자서 고생하는 자신을 걱정할까봐 행복한 척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 와서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없는 남자친구를 데려갈 수도 없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엄마, 제가 남자친구가 지금 너무 바빠서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뭐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다음에는 꼭 같이 오려무나. 어머니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그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한 죄책감과 남자친구가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때 그녀의 눈에 문득 인터넷에서 보았던 가짜 남자친구 대여라는 광고가 떠올랐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실망한 표정을 떠올리며 결국 휴대폰을 들었다. 단 한 번뿐이야. 딱 한 번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다음날 그녀는 광고에 나온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지만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가는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가짜 남자친구 대여.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용무로 연락하셨나요? 제가 남자친구를 좀 빌리고 싶은데 주말에 고향에 내려가야 해서요. 조건은요, 그냥 제 가족들 앞에서 다정하게 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거절당할까봐 불안했다. 하지만 잠시 후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계약 성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얘기하시죠. 장소는 잠시 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그녀는 안도와 동시에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며칠 후 서연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의 번화가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카페였다. 그녀는 낡은 코트를 입고 카페에 들어섰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한 남자였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날을 가진 조각상처럼 잘생긴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고 차가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설마 저 사람이 내가 빌린 남자친구는 아니겠지?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남자는 그 한 사람뿐이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남자에게 다가갔다. 저 혹시 가짜 남자친구이신가요? 남자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낡은 코트와 해진 신발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 변화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앉으시죠. 박서연 씨. 그는 그녀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 서연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그녀에게 계약서를 건네주었다. 계약서에는 가짜 남자친구 대여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그녀가 제시한 조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아래에는 이시훈이라고 적혀 있었다. 저는 이시훈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저는 당신의 남자친구가 됩니다. 80만 원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당신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시훈의 말에 서연은 의아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진심을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묘한 진정성을 느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를 향한 간절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몰랐다. 이시훈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가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등장으로 인해 그녀의 평범했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뀔 것이라는 것을. 그의 정체는 이 거대한 도시의 심장을 움직이는 한국 최고의 재벌 그룹인 JK그룹의 CEO였다. 그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손에 들린 계약서가 그녀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제2장 운명의 씨앗, 낯선 동행 계약서에 서명한 후 서연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시훈의 차가운 눈빛을 피하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는 칠흑 같은 밤하늘처럼 깊고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감정을 지운 채로 태어난 사람 같았다. 서연은 문득 자신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계약 내용은 모두 숙지하셨습니까? 이시훈의 낮은 목소리가 서연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니타트. 숙지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왜 하필 저를 선택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8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제겐 전 재산과도 같지만 선생님께는 너무 부족한 금액일 것 같아서요. 서연의 솔직한 질문에 이시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었다. 오히려 묘한 흥미가 담긴 미소였다.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선택했죠. 그리고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진심이 필요했습니다. 슈잔 씨미요? 네. 어머니를 생각하는 당신의 진심 말입니다. 나는 그런 진심이 담긴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시훈의 말은 서연의 마음을 묘하게 울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안도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던 차가움이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았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내 대해 궁금해 할 겁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평범한 직장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시훈의 말은 너무나도 능숙했고 모든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한 것 같았다. 서연은 그의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그녀의 계획을 망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시훈에게 고향집의 주소와 어머니의 취향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이시훈은 그녀의 말을 경청하며 중간중간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어머니께서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가족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까요? 이시훈의 질문은 단순히 가짜 남자친구 역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가족에 대해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의 질문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그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 할머니의 잔병치레, 그리고 동생과의 사소한 다툼까지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이시훈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묘한 따뜻함을 느꼈다. 주말이 다가왔다. 서연은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서울역으로 향했다. 그녀는 낡은 코트를 벗고 그나마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이시훈은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 그는 어제와 같이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그녀에게 줄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겁니다. 이시훈은 그녀에게 상자를 건넸다. 서연은 놀란 가슴으로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유명 브랜드의 홍삼 세트가 들어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너무 비싸요.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선생님, 아니, 시훈 씨, 괜찮습니다. 이것은 계약의 일부입니다. 어머니께 당신의 남자친구로서의 성의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시훈 씨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여보라고 부르십시오. 자연스럽게 이시훈의 말에 서연의 얼굴은 빨개졌다. 그녀는 여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요구에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그녀의 계획을 망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던 차가움이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았다. 기차 안에서 서연은 이시훈에게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작은 마을 그녀의 어린 시절 추억,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시훈은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경청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묘한 진정성을 느꼈다. 고향에 도착하자 서연은 낯선 풍경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낡은 시골집들과 정겹게 서 있는 나무들, 그리고 흙냄새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그리운 풍경이었다. 그녀는 이시훈의 손을 잡고 마을로 들어섰다. 이시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보다 훨씬 크고 따뜻하했다. 그녀는 그의 손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그들은 서연이 데려온 남자친구를 보고 놀라워했다. 이시훈의 훤칠한 외모와 깔끔한 옷차림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어머 서연아, 네, 남자친구가 이렇게 잘생겼었니?
어쩐 일로 이렇게 늦게 데리고 왔어?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 서연은 얼굴이 빨개졌다. 이시우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묘하게도 진심처럼 보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 남자친구 이시훈이라고 합니다. 서연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시훈은 마을 사람들에게 깍듯하게 인사했다. 그의 매너와 태도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들은 이시훈에게서 어떤 거부감도 느끼지 못했고 그를 서연의 남자친구로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여자가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직장 동료 유진이었다. 유진은 고향에 잠시 내려왔다가 서연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다. 유진은 서연이 데려온 이시훈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이시훈의 훤칠한 외모와 묘한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서연아,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잘생겼었니? 어쩐 일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해줬어. 유진은 서연에게 다가와 이시훈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질투와 동시에 묘한 의심이 서려 있었다. 이시훈은 유진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 남자친구 이시훈이라고 합니다. 서연이에게서 유진 씨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시훈의 말에 유진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녀는 서연에게서 이시훈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시훈의 말에서 무언가 수상한 낌새를 느꼈다. 유진은 서연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서연아,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남자친구를 어디서 구했니? 유진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유진의 말뜻을 정확하게 알아차렸다. 유진은 그녀가 이시훈을 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유진을 쳐다보았지만 유진은 이미 이시훈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시훈 씨, 서연이 많이 힘든데 옆에서 잘 챙겨주세요. 제가 서연이를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유진의 말은 마치 서연의 치부를 건드리는 것 같았다. 서연은 그녀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이시훈은 그런 유진의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살짝 힘을 주었다. 그날 밤 이시훈은 서연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서연의 어머니는 이시훈을 보고 너무나도 좋아했다. 그는 서연의 어머니에게 존댓말을 쓰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정하게 대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서연의 가족이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서연은 이시훈의 다정한 모습에 묘한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안도했다. 저녁 식사 후 서연은 이시훈과 함께 동네를 산책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져 내릴 듯 반짝이고 있었다. 서연은 이시훈에게 말했다. 시훈 씨,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서연의 말에 이시훈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는 그 눈빛 속에서 묘한 따뜻함을 느꼈다. 나도 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나에게도 닿았습니다. 이시훈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때 이시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 네, 회장님. 지금 고향 마을에 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이시훈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회장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서연의 귀에 쇠망치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시훈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차가운 눈빛과 그가 말했던 진심이라는 단어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할 뿐이었다. 제3장 균열의 시작, 그리고 위험한 진실, 아침 햇살이 서연의 방 창문을 통해 부서져 들어왔다. 시골집 특유의 정겹고 소박한 냄새가 그녀의 잠을 깨웠다. 서연은 잠에서 깨자마자 옆에 누워있는 이시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차가웠던 평소의 모습과는 달리 온화해 보였다. 서연은 문득 그가 진짜 자신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느껴져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깨닫고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정신 차리자 박서연. 이 모든 것은 계약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아침 식사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토속적인 음식들로 가득했다. 이시훈은 그녀의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홍삼 선물 세트를 건네며 다정하게 말했다. 어머님, 제가 서연이를 항상 잘 보살피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는 이시훈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이시훈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그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대했다. 이시훈은 시골 음식들을 맛깔나게 먹으며 어머니의 말을 경청하고 중간중간 농담까지 던져가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이 가족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서연은 그런 이시훈의 모습을 보며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완벽한 남자친구였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사람이었다. 아침 식사 후 서연과 이시훈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축제 준비를 도왔다. 이시훈은 도시 남자라는 편견과는 달리 농기구 다루는 법을 능숙하게 알고 있었고 무거운 짐도 거뜬히 옮겼다. 그의 손은 굳은 살 하나 없이 깨끗했지만 힘은 장사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시훈의 훤칠한 외모와 함께 그의 성실함과 다정함에 감탄했다. 어머 서연아, 너 정말 남자친구 잘 만났다. 이렇게 착하고 잘생긴 남자를 어디서 구했어? 우리 서연이가 복이 터졌네. 저렇게 듬직한 청년이면 우리 딸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 서연은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그들의 순수한 호의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시훈은 그들의 칭찬을 미소로 받아들이며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한편 유진은 서연의 남자친구 이시훈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가자마자 직장 동료들에게 서연의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했다. 야, 너희들 박서연 알아? 그 애가 고향에 데려온 남자친구가 정말 장난 아니더라. 무슨 재벌 2세처럼 생겼어. 근데 그 애가 어디서 그런 남자를 만났을까? 유진은 서연을 험담하며 그녀의 남자친구에 대한 의심을 부추겼다. 그녀는 서연의 행복한 모습이 배 아팠다. 그녀는 서연이 가짜 남자친구를 고용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 증거를 찾기 위해 그녀의 남자친구인 이시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울에서 유명한 파파라치 기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민아, 나 유진인데 부탁할 게 있어. 혹시 이시훈이라는 남자 아는 거 있어? 강남에서 일하는 것 같고 엄청 잘생겼어. 그리고 박서연이라는 여자랑 같이 있더라. 이시훈 그게 누군데 연예인이야. 근데 박서연은 누군데? 아니 그냥 내 직장 동료인데 좀 이상해서 좀 알아봐줘. 내가 사례는 넉넉히 할게. 유진은 상민에게 이시훈의 사진을 찍어 보냈다. 상민은
유진이 보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이시훈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의 옷차림과 묘한 분위기에서 심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서 받은 사진을 가지고 재계와 연예계의 인물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보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날 오후 마을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검은색 정장 차림의 고급스러운 세단에서 내렸다. 그들은 마을 이장님을 찾아와 마을의 토지를 모두 매입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JK그룹의 협력사라고 소개하며 마을의 모든 땅을 구매하여 거대한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제안에 혹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금액은 터무니없이 낮았고 그들의 태도는 고압적이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강요했다. 여러분, 저희가 제시한 금액은 이 지역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아니면 이런 기회는 2번 다시 없을 겁니다. 빨리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그들의 강압적인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서연은 마을 사람들의 불안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왠지 모르게 이시훈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다. 저희 마을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제안에 대해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를 너무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서연의 말에 협력사 직원들은 그녀를 비웃었다. 아니, 이 아가씨가 누군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빨리 비켜서세요. 그들은 서연을 밀쳐내려 했다. 그때 이시훈이 서연의 앞에 나타나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협력사 직원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하십시오. 이분은 제가 모시는 분입니다. 이분께 무례하게 굴지 마십시오. 이시훈의 말에 협력사 직원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이시훈의 묘한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그들은 이시훈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이시훈에게 고개를 숙이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시훈의 용감한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들은 이시훈이 자신들을 구해준 영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이시훈이 JK그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훈 씨, 당신 혹시 JK그룹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서연의 말에 이시훈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가워졌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침묵이 긍정의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배신감과 동시에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마을을 헐값에 팔아넘기려는 악덕 재벌의 일원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옥탑방에서 이시훈에게 걸려온 전화를 떠올렸다. 회장님, 지금 고향 마을에 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맴돌았다.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그의 말은 이제 그녀에게 무섭게 들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마을을 헐값에 빼앗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이시훈에게서 받은 모든 선물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일종의 계약 조건이었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JK그룹과의 협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그들은 이시훈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시훈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이시훈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다. 그들은 이시훈을 믿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마을을 헐값에 팔아넘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시훈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기대도 믿음도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향한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몰랐다. 이시훈이 그녀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였고 그녀의 귀에는 들리는 것만이 진실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그녀의 오해와 그의 진실이 엇갈리는 순간 그들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제4장 폭풍의 한가운데 고독한 싸움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깊은 정적에 잠겼다. 낮에 있었던 소라는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은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시훈의 정체를 의심하게 된 이후 그녀의 마음은 혼란과 배신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 왔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가 악덕 재벌의 일원, 즉 자신의 마을을 헐값에 빼앗아갈 악인으로만 보였다. 그녀는 이시훈에게서 받은 따뜻한 마음들이 모두 가짜였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를 향한 그의 다정한 마을 사람들을 향한 그의 친절함,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던 그의 따뜻한 손길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영이었다고 믿었다. 서연은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그 주름 하나하나에 그녀를 키워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연은 어머니의 땀과 눈물로 일궈낸 이 땅을 절대 빼앗길 수 없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이시훈의 손을 빌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마을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던 이시훈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두 편으로 갈라져 있었다. 한쪽은 이시훈의 말과 행동을 믿고 그를 영웅처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다른 한쪽은 어제 왔던 JK그룹의 협력사 직원들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며 하루빨리 땅을 팔고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다. 서연은 이시훈을 경계하며 그들의 논쟁을 지켜보았다. 이시훈은 마을 사람들에게 침착하게 말했다. 여러분, 지금은 성급하게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JK그룹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시훈의 말에 일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시간을 끌며 결국에는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이시훈에게 다가갔다. 시훈 씨,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마을에 왔는지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서연의 단호한 말에 이시훈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찰나의 순간 흔들렸지만 그는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서연 씨, 저는 지금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당신의 편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믿으라고요? 당신은 누구신데요? JK그룹의 회장과 통화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일 수 있죠? 당신은 우리 마을을 망치려는 사람들의 일원일 뿐입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말아주세요. 서연은 이시훈의 진심 어린 눈빛을 외면했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배신한 그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이시훈은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가 이 마을에 온 진짜 이유, 즉 JK그룹 내부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위장 잠입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 그 사실을 밝히는 순간 그와 서연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연의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바로 그때 서울에서 온 유진이 서연의 옆으로 다가왔다. 유진은 서울에서 파파라치 기자 친구로부터 이시훈의 정체에 대해 어느 정도 정보를 얻었고 서연과 이시훈을 비난하기 위해 다시 마을로 돌아온 것이었다. 유진의 눈빛은 질투와 함께 묘한 악의로 가득했다. 어머 서연아, 시훈 씨한테 왜 그래? 시훈 씨가 서연이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혹시 내가 서울에서 본 그 광고 때문에 그러는 거야. 서연이가 남자친구를 돈 주고 빌렸다는 광고 말이야. 유진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진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을 감지했다.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유진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시훈은 그런 유진을 향해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서연 씨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겁니까? 이시훈의 단호한 말에 유진은 잠시 움찔했지만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시훈의 말을 무시하고 서연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서연아, 너 정말 대단하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남자친구 돈 주고 빌린 거 맞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80만 원짜리 남자친구라니. 네가 정말 대단하다. 유진은 서연의 귀에 속삭이며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서연은 유진의 악의적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녀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유진을 향한 분노가 치솟았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유진의 말에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진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진은 그들의 요구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서연이가 서울에서 남자친구를 돈 주고 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훈 씨는 서연이의 가짜 남자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의 말을 믿고 여러분의 땅을 맡기시겠습니까? 유진의 말은 마치 불씨처럼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연과 이시훈을 향해 비난의 시선을 보냈다. 서연은 그들의 차가운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시훈은 유진의 악의적인 말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붙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 당장 이 마을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서연 씨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이 한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이시훈의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에 유진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시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거대한 권력과 분노에 압도당했다. 그녀는 서연과 이시훈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두고 봐, 박서연. 네가 가짜라는 것을 모두에게 밝혀줄 테니까 라고 속삭이고는 마을을 떠났다. 하지만 유진의 악의적인 말은 이미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들은 서연과 이시훈을 믿지 못했고 그들을 배신자처럼 대했다. 서연은 그들의 차가운 시선에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시훈에게 말했다. 시훈 씨, 이제 그만 돌아가십시오. 당신은 우리 마을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서연 씨,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저를 지켜주겠다고요. 당신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왜 이 마을에 왔는지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는 한 저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서연은 이시훈의 눈을 피하며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만이 남아있었다. 바로 그때 어제 왔던 JK그룹의 협력사 직원이 다시 마을로 찾아왔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제안을 건넸다. 여러분,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마을의 모든 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내일 전고까지 계약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마을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협박에 마을 사람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그들은 서연과 이시훈을 쳐다보았지만 그들에게서 어떤 해결책도 얻을 수 없었다. 서연은 그들의 불안한 표정을 보며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땅을 지킬 겁니다. 제가 내일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이 땅을 지킬 겁니다. 서연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불안한 시선을 보냈다. 그들은 그녀가 과연 이 거대한 재벌 그룹과 싸워 이길 수 있을지 의심했다. 서연은 그들의 불안한 시선을 뒤로하고 이시훈에게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이제 저를 떠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겁니다. 이시훈은 서연의 단호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한 의지를 보았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안전을 위해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뒤로하고 자신의 차량에 올라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텅 빈 방에서 홀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함께 묘한 외로움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곁에 있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녀의 자존심은 그를 부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와의 모든 기억들을 지우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이시훈은 서울로 돌아와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JK그룹의 협력사에 대한 모든 비리 자료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회장과 관련된 모든 불법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십시오. 내일 정고까지 모든 것을 내 앞에 가져다 놓으십시오. 이시훈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단호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서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연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의 앞에서 그녀의 마을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다짐했다. 제5장 역전의 서막 진실의 빗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녘 마을회관 앞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어둠이 걷히고 첫 햇살이 땅을 비추기 시작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만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서연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홀로 섰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어머니의 땅을 지키고 마을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를 버티게 했다. 그녀는 낡은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주먹을 꽉 쥐었다. 이시훈의 부재는 그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오직 자신만을 믿어야 한다는 절박한 깨달음을 주었다. 전고가 다가오자 검은색 세단 2대가 마을회관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어제 마을 사람들을 협박했던 JK그룹의 협력사 직원들이었다. 그들의 뒤로는 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한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승리에 찬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서연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듯했다.
유진은 서연에게 다가와 비웃으며 속삭였다. 어머, 박서연.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여기 서 있는 거야. 네가 나서봤자 달라질 건 없어. 어차피 이 땅은 우리 JK그룹의 것이 될 테니까. 서연은 유진의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유진 씨, 당신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땅을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한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될 겁니다. 서연의 단호한 말에 유진은 잠시 움찔했지만 그녀는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재벌 그룹을 상대로 뭘 할 수 있겠어. 너는 그냥 80만 원짜리 남자친구를 빌려야 하는 불쌍한 시골뜨기일 뿐이야. 나는 이미 네가 가짜 남자친구를 빌렸다는 증거를 확보했어. 이 서류에 모든 것이 적혀 있어. 너의 그 잘난 남자친구는 네가 궁지에 몰리자 도망가 버렸잖아. 유진의 말은 서연의 마음을 날카롭게 찔렀다. 서연은 그녀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때 협력사 직원들이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최후 통첩을 날렸다. 여러분, 저희가 약속한 전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이 마을의 땅을 모두 강제 수용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단 한 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빨리 서명하십시오. 그들의 협박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기는 것보다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 그들은 서연을 향해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서연은 그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세력 앞에서 혼자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멀리서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마을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리무진에 집중되었다. 리무진은 마을 회관 앞에 멈춰 섰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이시운이었다. 그의 뒤로는 몇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이시운은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은 서연을 향한 깊은 안도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 씨, 제가 늦었습니다. 이시운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의 입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협력사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당신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시운의 말에 협력사 직원들과 유진은 당황했다. 그들은 이시운의 묘한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유진은 그가 단순한 가짜 남자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누군데요? 감히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까? 협력사 직원이 이시운을 향해 소리쳤다. 이시운은 그의 말에 비웃음을 지으며 서류 가방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그의 신분증에는 JK그룹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시운이 JK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유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시운은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저는 이시운이라고 합니다. JK그룹의 회장입니다. 당신들은 우리 그룹의 협력사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우리 그룹의 이름을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 불법적인 사기꾼들입니다. 이시운의 말에 협력사 직원들은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뒤에 서 있던 건장한 남자들이 그들을 막아섰다. 이시우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다. 이것은 당신들이 지난 몇 년간 JK그룹의 이름을 팔아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당신들은 이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고 땅을 헐값에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증거는 이미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시훈의 폭로의 협력사 직원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가 밝혀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시훈의 용감한 행동에 감동하며 그를 향해 환호했다. 그들은 이시훈이 자신들을 구해준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했다. 이시훈은 서연의 옆에 서 있던 유진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리고 유진 씨, 당신이 서연 씨에 대해 말한 모든 거짓말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서연 씨를 모함하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이시훈의 말에 유진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박서연,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가짜 남자친구를 빌려서는. 유진의 말은 서연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하지만 이시훈은 그녀의 말을 막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하십시오. 서연 씨는 단 한 번도 내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그녀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녀와의 계약은 단지 내가 그녀의 곁에 머무르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진심과 따뜻함에 반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이시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시훈이 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유진은 이시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비통한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이시훈의 고백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오해와 분노가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시훈은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서연 씨, 저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당신이 지키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지켜줄 겁니다. 당신의 마을, 당신의 가족, 그리고 당신의 순수한 마음까지도요. 이시훈의 말은 서연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마을 사람들은 서연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서연아,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믿지 못했어. 우리가 너의 마음을 몰라줬어. 정말 미안하다.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 이시훈이 있었고 그녀를 믿어주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 이시훈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을의 땅을 리조트 건설이 아닌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친환경 스마트팜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을에서 계속 살면서 여러분의 땅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시훈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다.
그들은 이시훈이 자신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시훈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시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들의 환호 속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서연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이시훈은 마을 사람들의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서연은 더 이상 가짜 남자친구를 빌려야 하는 불쌍한 시골뜨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JK그룹의 회장 이시훈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이 마을의 희망이었다. 그녀는 이시훈의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삶의 두 번째 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마을회관 앞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가 사그라진 후 이시훈과 서연은 한동안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었다. 서연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이시훈은 말없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더 이상 차갑거나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진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동안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던 모든 오해와 불안, 그리고 그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때 경찰차가 도착했고 이시훈이 고발한 JK그룹의 협력사 직원들과 유진은 경찰들에게 체포되었다. 유진은 경찰차에 끌려가면서도 서연을 향해 증오가 담긴 눈빛을 보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네가 행복해지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녀의 증오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시훈의 품에 안겨 자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마을 사람들은 이시훈과 서연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믿지 못하고 괜한 오해를 했어. 우리가 어리석었어.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은 마을 사람들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이시훈은 그런 서연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이시훈과 서연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들며 서연과 이시훈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다. 서연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행복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시훈이 있었고 그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이시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훈 씨,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왜 하필 저를 선택하셨나요? 제가 그 광고에 올린 게시물을 어떻게 하셨나요? 서연의 질문에 이시훈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당신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서울에 와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시훈의 말에 서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억하시겠습니까? 3년 전 당신이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일했던 그 백반집을 말입니다. 저는 그 백반집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신은 기억 못하시겠지만 저는 당신을 매일 보았습니다. 당신이 힘들게 일하면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았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밥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남들이 남긴 밥을 몰래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하며 늘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당신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시훈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힘들었던 시절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당신이 3년 전에 올렸던 그 가짜 남자친구 대여 광고는 사실은 제 비서가 올린 광고였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경계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 광고를 이용해 당신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이시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진심으로 가득했다. 서연 씨, 당신을 만나서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순수함에 반했습니다. 당신의 진심에 반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따뜻한 마음에 반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평생 지켜줄 겁니다. 이시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이시훈이 약속한 친환경 스마트팜 건설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쳤다. 이시훈은 전문가들을 불러와 마을의 땅을 조사하고 친환경적인 농법을 도입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다. 새로운 농기구 씨앗, 그리고 농업 전문가들까지. 마을은 이시훈의 도움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시훈의 도움을 받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데 힘을 보탰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힘들게 살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힘썼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마을의 새로운 리더이자 이시훈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한편 유진은 그녀가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녀의 모든 거짓말과 악행은 세상에 드러났고 그녀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했던 모든 비난과 모함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서연에게 했던 모든 악행에 대해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결말은 그녀가 서연에게 가했던 고통에 비례하는 당연한 결과였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마을에는 봄이 찾아왔다. 스마트팜은 풍요로운 결실을 맺었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서연은 스마트팜 한가운데에 서서 이시훈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시훈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시훈 씨, 정말 감사합니다. 시훈 씨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서연의 말에 이시훈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가진 그 따뜻한 마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진심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평생 지켜줄 겁니다. 당신이 지키고 싶어 하는 이 마을처럼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지켜줄 겁니다. 이시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시훈의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삶의 두 번째 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사계절의 풍경이 두 번이나 바뀌고 마을은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낡은 시골집들은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모습으로 단장되었고 황폐했던 논밭은 싱그러운 작물로 가득한 친환경 스마트팜으로 변모했다. 이제 마을에는 JK그룹의 그림자나
유진의 악의적인 소문 대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와 마을 사람들의 활기찬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을의 모든 변화는 서연과 이시훈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가난에 찌든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유기농 작물로 마을 사람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그녀의 어린 시절 꿈이었던 작은 도서관을 지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 도서관의 이름은 별빛 도서관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그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랐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따뜻함으로 가득했고 그 미소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다. 이시훈은 그런 서연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그의 눈에 비친 서연은 그 어떤 세상의 보석보다도 빛나는 존재였다. 결혼식은 화려한 호텔 예식장이 아닌 스마트팜의 푸른 잔디밭에서 소박하게 치러졌다. 하늘은 맑았고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듯 반짝였다. 서연은 그녀의 웨딩드레스처럼 순백의 진심을 담아 이시훈에게 사랑의 서약을 맹세했다. 이시훈은 단상에서 서연을 마주보고 섰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기업가의 모습 대신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따뜻한 미소로 가득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이 가진 그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진심은 내가 가진 모든 권력과 부보다 더 소중합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존경하며 당신이 꿈꾸는 모든 것을 함께 이루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되어준 당신에게 영원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시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되찾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서연과 이시훈은 마을 사람들의 뜨거운 축복을 받으며 이시훈이 서연을 위해 직접 지은 신혼집으로 향했다. 신혼집은 현대적인 외관과 달리 내부는 서연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고향집의 소품들로 꾸며져 있었다. 낡은 창틀 어머니가 쓰던 가구, 그리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푸른 논밭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소중한 풍경이었다. 이시훈은 그녀의 고향에 대한 사랑을 존중하고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는 서연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자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날 밤 서연과 이시훈은 서로의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화려한 넌사인 대신 고향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듯 반짝였다. 이시훈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서연아, 나는 이제 더 이상 JK그룹의 회장이 아닌 당신의 남편 이시훈입니다. 당신은 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당신과 함께 이 마을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의 꿈은 곧 나의 꿈이니까요. 이시훈의 진심 어린 고백의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그의 품속에서 난생 처음 느껴보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꼈던 차가운 기업가의 모습 대신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진심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그녀의 꿈속에는 그들의 행복한 미래가 그려져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영원한 약속이 되어 이 마을의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사했다. 제1장 폭풍 전해 고요 수정본. 서울의 거리를 휘감는 차가운 밤 공기는
박서연의 낡은 코트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익숙했다. 하루의 고단함이 온몸의 근육을 짓눌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23살의 그녀는 고향 마을의 푸른 논밭을 뒤로하고 서울의 번화가로 뛰어든 지 3년째였다. 꿈을 쫓아 떠나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그녀가 일하는 곳은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과는 거리가 먼 낡은 골목에 숨겨진 작은 백반집이었다. 서빙과 주방 보조를 겸하는 일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꼬박 서 있어야 했고 손목과 발목은 매일 밤 욱신거렸다.